7월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 건수는 767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직전 달 대비 무려 24만 7천 건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크게 감소를 했고 예상치가 809만 명이었으니까 이를 하회했습니다. 전월치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애초에는 818만 4천 명이었는데 이번 달 집계가 되면서 791만 명으로 27만 4천 명이나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하향 조정 폭이 상당히 좀 큰 폭이고요. 여기서 무려 24만 7천 건이 또 감소를 한 것이니까 사실 7월달 구인이직 보고서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여실없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의 레벨이 0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구인 건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 공고당 실업자 수 이렇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직전 달도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높아지면 실업자 수가 많아진다는 의미니까 보시게 되면 실업자 추이입니다. 가파르게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 기울기가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게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죠. 그러니까 구인 건수를 실업자로 나누냐 실업자를 구인 건수로 나누냐 그 차이입니다. 보시게 되면 한 명당 구인 건수가 1.07배로 지금 레벨 자체가 18년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직전 달도 1.2배였는데 1.16으로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여기서 더 감소를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이제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없겠죠.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가 1.07배다. 이래서 미국 경기를 견고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솔솔치 않게 들렸는데 이제는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졸투는 허술하게 집계를 하는 방식이에요. 상당히 모호한 기준들도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수치가 부풀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재작년부터 꾸준히 강조를 드렸었는데 사실 관심도 없었죠. 시장에서는. 매우 부정확한 데이터라는 것을 좀 인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인 추세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샴 경제학자도 졸트 보고서에 고용 숫자가 부풀려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응답률도 줄어들고 데이터 품질이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응답률 업데이트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6월달 기준이 최신 데이터입니다. 33.2%로 현저히 응답률이 떨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응답률의 결과로 나온 게 구인 건수가 900만, 1000만을 넘어가던 이 허수에 가깝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크게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큰 폭으로 구인 건수가 줄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연착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일정 부분 좀 두려움 정도가 시장에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해고라든지 해고율 관련해서도 계속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테긴 하겠지만 고용 데이터는 상당히 후행이라는 점을 좀 인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졸트 보고서를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취업정보업체 인디드의 민간 부분 채용 공고를 지켜보면 좋은데요. 8월 30일 기준 최근 자료의 채용 공고 추이 보시게 되면 이게 가파르게 감소를 하다가 7월이죠. 이게 어느 정도 저점 바닥을 다진 후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물론 아직까지는 시차를 갖고 구인자 수의 감소세는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 다만 선행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인디드의 민간 부분 채용 공고 추이 자체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반등을 하고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 이 끝부분을 좀 확대한 거고요. 이런 부분이 방향성이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흐름이 횡보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 기울기 자체가 확연히 달라진 것은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 데이터도 좀 이렇게 내려오다가 횡보하는 구간을 보이고 오히려 이렇게 재차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다시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나기도 했고 따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졸트 보고서의 고용 변화를 살펴보면 여전히 팬데믹 이후에 고용 증가를 주도하던 섹터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 부분이 있겠죠. 의료 서비스업의 구인자 수가 18만 7천 건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부 일자리도 9만 2천 건이 줄었거든요. 사실 정부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직전 달보다도 하향 조정이 된 부분도 있고 여기서 더 줄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부 일자리는 사실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감소를 했거든요. 12만 1000건 이렇게 줄은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더불어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지난달에 이어서 건설업 부분에서의 구인 건수가 감소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월 달에 5만 1000건이 줄었는데 6월 달도 7만 1000건이 감소를 했었거든요. 계속 이 건설업 쪽에서의 구인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실 그동안 증시를 주도하던 내러티브가 AI 관련 투자의 증가였잖아요. 특히 이제 설비 투자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 보면 실제로 AI 관련 투자,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얼마나 증가되고 확장되고 있는지를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건설업 부분, 특히 비주거 건설 투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관련돼서 폭발적인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캐펙스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사실 GDP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적재산 투자로도 나타나겠지만 사실 그 한도를 초과하는 대량의 AI 투자는 결국에는 캐펙스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를 새로 세운다든지 뭐 이런 건설업의 투자가 뭐 활발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2달 연속 구인자 수가 꺾였다, 감소세가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를 담고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조만간 이 부분을 따로 별도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거든요. 결국에는 AI 관련된 설비 투자,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이걸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비주거 건설 투자에 대한 흐름인데, 이 부분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뭐 간단하게 고용 측면에서 보게 되면 2달 연속 구인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나갔다는 측면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장밋빛 그림이 그려지는 모습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채용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552만 1000건으로 집계가 됐고 직전달보다 조금 더 증가했죠. 27만 3000건, 5.2% 증가를 했고요. 전반적인 채용이 좀 늘긴 했지만 추세 자체가 글쎄 뭐 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제 직전달이 더 하향 수정이 됐습니다. 하향 수정에서 증가된 분이라 뭐 증가폭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지속적인 채용 건수가 감소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뭐 이런 와중에 소폭의 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7월 전체 퇴직자도 뭐 직전달 대비 33만 6천 건이 늘었습니다. 6.6% 증가를 했고, 다만 마찬가지로 직전달이 하향 수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직자죠. 자발적 퇴직자, 뭐 이런 흐름이 중요한데 고용시장에 대한 수요를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직전달 대비 6만 3천 건, 2%가 증가했습니다만 사실 추이 자체가 하락 추세에서의 소폭 반등이죠. 큰 의미는 없고 오히려 직전달이 더 하향 수정된 부분도 확인이 됩니다. 사실 지난달 기준으로 21년 1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여기서 소폭 반등을 하면서 장기 추세로 감소하는 흐름 뭐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중요한 해고입니다. 오늘 해고 관련해서도 좀 몇 가지 좀 디테일로 말씀을 드릴 건데, 7월 해고 직전달 대비 20만 2천 건이 늘었습니다. 뭐 변화율로 보게 되면 12.9%나 제법 크게 증가를 했고요. 이렇게 증가를 하더라도 그 변화가 크게 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직전달이 또 상향 수정된 부분도 있어요. 149만 8천에서 156만 건으로 상향 수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20만 2천 건이 더 증가한 거니까 사실 해고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노동 수요가 감소하면서 고용시장이 위축으로 진입했다라고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그널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고 증가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다만 그 증가 폭이 문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급속한 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는 시장에 서서히 반영되고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전달 대비 12.9%, 뭐 13% 가깝게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증감률의 변화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이례적인 수준으로 크게 확대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원래 해고 데이터라는 게 사실 증감률의 변동성이 대부분 다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지금 13% 가깝게 증가했다라는 게 이렇게 큰일이냐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징후가 없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예전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고용 데이터, 특히 해고 지표는 대표적인 후행입니다. 경기 침체의 결과예요. 특별히 이제 해고자 수라든지 해고율 관련해서 차트를 비교해 보면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패턴 확인하실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지난달 해고율이 0.9로 집계가 됐을 때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했던 근거로 쓰던 게 해고율이었습니다. 다만 이 해고율 자체가 6월달 수치가 1%로 상향 수정이 된 것도 있지만
7월달 이 해고율이 10%나 증가를 한 것이죠. 1.1로 기록이 됐습니다. 만약에 상향 수정이 되지 않았 0.9%를 기준으로 변화율을 계산해보면 22%나 증가된 수준이에요. 그만큼 해고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 08년도 금융위기 사례를 한번 직접 비교해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08년도 금융위기 당시의 해고율의 MOM 변화율입니다. 08년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해고율이 0%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달 6월달이 14.3%로 급증을 했죠. 14.3%로 급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달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 다시 마이너스 6.3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흐름 자체 추이로 놓고 보면 뭐 이런 흐름이 되겠죠. 계속 해고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MOM 변화율 자체가 이렇게 등락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고율이 늘어났다고 해도 이 변화율 자체가 과연 이례적인 변화인가라고 볼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이만큼 올랐고 이때도 이만큼 올랐고 사실 시계열을 길게 뽑아보더라도 해고율이 10% 정도 오르는 것은 매우 자주 나타났던 현상이었어요. 따라서 금융위기 붕괴 직전에 나타났던 해고율의 MOM 변화율이 그렇게 크게 이상했던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5월달 0%였다가 그 다음 달 크게 급증을 했고 이 급증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대응은 사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6월달, 7월달까지는 아직 조정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08년도 금융위기 당시의 나스닥 흐름인데요. 6월달까지만 해도 조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때 진입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7월달 되면서 해고율이 마이너스 6.3으로 다시 급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더 평안하게 생각을 하셨겠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다시 이렇게 반등할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 그런 모습을 이어왔으니까 이번에도 해고율도 떨어졌고 다시 반등할 것이다. 뭐 이렇게 기대를 했을 수 있겠지만 이때서부터 사실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진입을 한 것입니다. 9월달 마이너스 6.3에서 10월달 13.3으로 급증을 했어요. 한 달 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다 주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해고율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고율 추이를 놓고 보면 해고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처음 해고율이 상승을 했던 08년 6월 달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의 MOM 변화율은 매우 빈번했던 수준이에요. 특이점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을 기록한 게 09년 4월입니다. 09년 4월 당시 나스닥은 저점을 기록했어요. 이 두 개가 서로 높은 역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따라서 증시가 바닥이고 저점 이후에 상승하던 이 구간에서도 해고율이 피크아웃되는 시점과 동일합니다. 사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해고율이 1.1%로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증가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주가의 움직임은 너무 뻔하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의 해고 수준, 해고율이 낮은 레벨이다. 팬데믹 이전 레벨에 비해서 밑돌면서 안정되었다. 이런 얘기로 경기가 좋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경기 침체와 실업률 단순하게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했던 내용의 영상들이 너무 많고요. 과거에 비해 경기 침체 주기가 길어졌어요. 이러면서 실업률 전체적인 레벨도 낮아지고 해고 레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체 해고 레벨인데요. 평균이 계속 낮아지죠. 노동시장의 환경도 달라지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클리블랜드 연의 논문 가지고 강조를 드렸는데 아직도 실업률이 전체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자연 실업률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업률 관련 데이터는 고용 데이터 마찬가지죠. 절대치를 비교해 보면서 판단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를 보고 실업률이 과거 대비 낮기 때문에 아직 경제가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클리블랜드 연은 논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구간 전까지죠. 1980년대 전까지는 경기 침체 빈도가 잦았습니다. 이 경기 침체 빈도가 잦았고 이 이후에는 경기 침체 주기가 길어졌죠. 이 차이로 인해 가지고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현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 얘기를 논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4% 초반에서도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실업률은 경기 침체 때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경기 확장기에는 천천히 내려와요. 매번 그랬습니다. 경기 침체는 빠르게 올라가고 경기 확장기에는 천천히 내려가요. 그런데 경기 침체 주기가 이렇게 빈번하다 보면 빠르게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오다가 또 경기 침체가 오니까 또 올라가죠. 그리고 천천히 떨어지다가 또 경기 침체가 오면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잦게 되면 실업률의 레벨이 올라가고 경기 침체 주기가 길어지니까 서서히 떨어지니까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실업률 레벨이 낮아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실업률의 패턴을 조사하다 보니까 경기 확장 구간에 실업률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실업률 저점에 대해서 추적을 했는데 그 예측치가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여줬다라는 것이 또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 실업률이 가장 낮은 레벨이 얼마일까를 전망을 했더니 3.6으로 계산이 됐대요. 중요한 것은 지금 3.6을 지나 다시 상승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실업률 저점이 3.4까지 떨어졌습니다. 얼추 연구 논문에 부합을 한 것입니다. 정확도가 상당히 높았던 확장 구간에서의 가장 낮은 실업률 레벨을 이미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예측치보다 더 낮게 떨어졌긴 했지만 이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경기 확장 구간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리해보면 실업률이 4% 초반에서도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7월달 34.2시간으로 직전달 34.3에서 더 소폭 감소를 했고요. 뭐 당연한 얘기죠. 지금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의 줄어든 레벨 자체가 과거 08년도 금융위기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구인율과 고용률 추이 보시게 되면 사실 첫 번째 의미 있는 부분은 팬데믹을 지나면서 구인율과 고용률의 간극이 벌어졌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갖고 지금 졸트 구인 건수의 허수 집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구인 건수는 많이 올려놓고 채용은 미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노동시장이 변한 부분,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인 건수를 다양한 주에 여러 개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중복해서 집계되면 이 많은 부분이 허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실제 채용할 수 있는 건수 자체는 이 정도 레벨인데 이만큼이 허수로 집계됐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계속 살펴보면 7월 달은 오히려 고용률과 구인율이 모두 소폭 반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구인율이 5%로 올라섰고요. 고용률도 3.5로 집계가 됐습니다. 6월 달만 하더라도 3.4에서 3.3으로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구인율도 4.7에서 4.6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20년 12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달 소폭 반등을 하게 된 것이고, 사실 이 구인율이 4.5를 하회하게 되면 실업률이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베버리지 곡선으로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다시 소폭 반등을 했다라는 거, 물론 큰 의미가 없는 반등이긴 합니다. 베버리지 곡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계 역방향으로 흘러가고요. 이 검은 선이죠. 이게 내려오다가 구인율이 내려오다가 이게 4.5보다 더 내려오면 구인율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게 오른쪽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증가하는 패턴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실업률이 치솟기 직전 레벨까지 근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안정적인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지금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나왔던 11만 5천 건의 논팜 일자리 증가는 괜찮은 게 아니고요. 이미 미국 경기의 실업률이 치솟을 만한 레드라인을 하회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반적인 고용시장이 달라진 부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과거 대비 산술평균에서 여전히 높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타 세부적인 컨퍼런스 보드의 최근 노동격차 흐름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직전달 데이터도 모두 안 좋은 방향으로 수정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실업률 상승 요인은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강세장을 전망했던 분들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오히려 올해 하반기 들어가면 실업률이 다시 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증권가나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시장을 보는 뷰 자체가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진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오늘 졸투 구인 건수 최근 7월달 데이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금요일날 나오게 될 BLS 고용보고서에 앞서서 선행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이게 7월달이고 이제 오늘 저녁에 나올 ADP 민간 고용은 8월달 데이터니까 오히려 그 8월달 데이터의 흐름을 엿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다만 ADP 민간 데이터랑은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게 BLS 고용보고서가 잡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의 관심은 BLS 고용보고서 금요일날 발표될 수치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업률 월가 컨센이 4.2로 재차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최근 몇 개의 영상 올린 게 있습니다. 보시면 제 의견 충분히 다 전달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